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은 토론이 좀 필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쭉 들어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도로의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뀌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생각이요. 우리는 모두 전기차가 세상을 점령하는 건 친환경을 위한 행동이자 사회적 흐름이라고 믿고 있고 언젠가는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생계와 관련된 것들이 큰 변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서 사회 구성원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전기차가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 생길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댓글을 통해 토론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굵직한 변화들만 모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변화는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생산 인력의 지각 변동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굳이 전기차 생산을 미국에서 하지 않더라도 생산직 인력 감축은 피하기가 힘들죠. 기본적으로 차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확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솔린 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3만 개라고 가정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1만 9천 개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엔진, 흡배기계 부품, 변속기, 구동축, 동력 전달기 부품, 연료 탱크 같은 게 모든 게 없어지니까요. 반대로 전기 구동 모터, 감속기, 배터리백, 고전압 전장품 같은 게 추가되긴 하지만 추가되는 것보다 줄어드는 부품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일단 현재 일하고 있는 생산직 일자리는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미국 공장을 전기차 생산 기지로 바꾸는 대신 아반떼랑 소나타 물량을 국내로 배정한다던가 제네시스 전기차와 EV6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와 병행 생산하기 때문에 인력 조정이 필요 없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건 단기적인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반떼랑 소나타도 전기차로 바뀌고 전기차와 병행 생산하던 내연기관차까지 전기차로 전환되면 그만큼 인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고용안정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까지 현대차 내부 생산 라인 인력은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규모가 3만 명 정도 되니까 2025년까지 1만 2천 명 정도가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듣던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변화인데요. 부품수가 줄어들면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문제일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원청인 자동차 제조사도 문제지만 하청 업체들도 크게 휘청일 거라는 겁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18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중 17% 정도가 전기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23%는 관련 부품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단순 계산해서 40% 정도는 이미 변화에 대응 중이라는 건데요. 나머지 60%는 아예 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23% 중에서도 개발이 잘 돼서 납품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개발이 안 되거나 납품 업체로 선정이 안 되면 대비가 안 된 60%에 속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약간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인력 감소 수도 볼까요? 2016년까지만 해도 부품업계 고용 인원은 26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올해까지 5년 새에 무려 4만 명이나 줄어들었고요. 최근 1년 동안에는 1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현재로선 규모가 큰 회사가 전기차 부품 대응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관련 통계가 있는데요. 미래차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중에 57%가 내부 자금이라고 하고요. 5%는 정부 자금, 6%는 정책 자금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상 내부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곳들이나 전기차 부품 대응이 더 수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가 소수라는 거죠. 전기 모터랑 전장 부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도 얼마 없을 뿐더러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업체도 얼마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아예 대응이 안 되어 있거나 개발 중인 곳들은 연구 개발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모두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작년 기준으로 부품업체 9천여 개 중 전기 모터와 같은 미래차용 부품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21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중견 부품 업체는 이미 벌어둔 돈으로 버티고 있고 중소기업은 인력을 줄여가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간 12억 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부품 업체는 국내에 300개 미만이고 이 돈을 3년 연속 투입하는 기업은 100곳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작은 업체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거죠. 숫자로 따져볼까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노란색이 내연기관차 부품 수고요. 빨간색이 전기차에서 필요 없는 부품입니다. 엔진 관련 부품이 내연기관차에선 6,900개가 필요하고요. 전기차에서는 이 6,900개 전부가 필요 없습니다. 구동력 전달 부품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부품 수가 5,700개 정도고 전기차에서는 이 중 2,100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전장 부품은 내연기관차의 경우 3,000개가 필요하다면 전기차는 이 중에서 2,100개가 필요 없고요. 백분율로 따져보면 엔진은 100%, 구동력 전달 부품은 37%, 전장 부품은 70%가 필요 없는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금을 좀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이어서 반도체 대란, 그리고 앞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까지 예상되면서 부품 업체 상당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자동차 제조사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데 부품 업체가 할 일이 없는 건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공급자와 관련된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수요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정비소 문제인데요. 아마 대부분이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기차처럼 엔진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연 엔진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배터리 스택이 고장나면 누가 고쳐주나요? 꼭 배터리 관련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기차는 전기차 담당 정비사만 배정되는 건 아시죠? 아마 전기차를 구매하고 직영 서비스 센터에 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도 간접적으로 이 일을 겪었는데요. 지난달에 EV6 시승차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구독자 중 한 분이 차를 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오더니 사고가 났는데 몇 주째 서비스 센터에 입고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기차라서 전기차 담당 정비사만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게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한 전기차 차주가 직영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전기차 담당 정비사가 일정이 많이 밀려 있어서 대기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고요. 수리 후 차를 인도받기까지 열흘 이상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조등이 고장나서 이걸 수리하러 갔던 건데 10일 이상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간단한 정비를 받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배터리 같은 주요 부품 고장 같은 건 오죽할까요? 사실 이건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제조사나 정부가 나서서 정비 인력 양성을 힘쓰거나 해야죠. 실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르노 삼성하고 BMW는 전기차 정비 시장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BMW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빨리 준비를 한 덕에 이미 2019년부터 BMW는 전기차 인프라 수준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전국 16개 서비스 센터에서 전기차 수리를 전담하고 있었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부산, 제주 전국 각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BMW는 2014년부터 전기차 정비 인력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3를 국내 출시하기 전부터 정비 인력을 준비한 거죠. 이 덕에 수입차 브랜드 중에 가장 폭넓은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국가 단위로 보면 아직 국내 전기차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전기차 전문 인력을 연간 480명씩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시작인 단계라서 지금부터 누가 부지런히 움직이냐에 따라서 생계 유지 여부가 결정 나겠죠. 아직 자동차 정비사의 97%가 전기차 정비 자격이 없고요. 가장 절실한 게 교육인 상황이라 정부와 제조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유소의 변화입니다. 도로 위에 차가 전기차가 대부분이라면 거의 모든 주유소가 문을 닫거나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될 겁니다. 이미 정유사들은 전기차 시대를 준비 중입니다. 기존에 있던 주유소를 서비스 거점으로 삼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를 대비하기 위해 복합 충전소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SK에너지는 2019년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23년까지 전국에 충전소 190개를 확보할 거라고 합니다. S-Oil은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기존 주유소를 리모델링해서 초대형 대합 복합 충전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가했고 이걸 통해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사실 대규모 충전소는 오히려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거주지 충전이죠. 다섯 번째는 아파트 충전 대란입니다.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기차는 집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내년부터 의무라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주차 면수의 5% 그러니까 주차선 100개 중 5개를 전기차 충전소로 만들어야 하고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 규모도 100세대 이상인 경우 이 의무사항이 적용됩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면 대응이 힘들어지겠죠. 딱 지금 정도 상황이면 이것도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이 숫자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특히 주차난도 심하고 오래됐다면 충전 대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충전기처럼 차주들이 개인 충전기를 구비하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뭔가요? 전기차는 나쁘다? 이게 아니죠. 전기차를 사는 분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전기차 시대로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올바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변화 속도에 비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는 느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사 차원에서, 그리고 소비자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시작할 때 토론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전기차 시대에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변화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전기차 시대 대응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